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네,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구버마, 미얀마에 있죠. 제가 아까 라오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자, 지금 IMF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고위험 대출과 그림자 금융 그리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성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중국이라고 하고 우리 경제를 들여다보면 그저께였나요? 우여곡절 끝에 2018년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 철학이 담긴 예산인데요. 국회가 심의해서 최종 확정된 이번 예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8년 예산 진통 끝에 통과는 됐습니다. 그죠? 네, 예상대로 국회 통과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첫 예산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강했고요. 네. 또 여당은 또 가능하면 또 원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현재 여당이 단독 과반수가 안 되다 보니까 밀어붙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요. 네. 결국 이제 선진화법 제정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원래 이 선진화법에 따르면 합의가 안 되면 예산안을 그냥 원안 그대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여당이 이렇게 과반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올릴 수도 없었고, 예. 결국 이 선진화법도 이번에는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총 지출은 428조 8천억 원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네. 정부 원안보다는 1,000억 원 정도 깎였습니다. 예. 국회가 깎았다. 그러면 참 심의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또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제 꼭 그렇지가 않은 게요. 네.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그리고 이제 SOC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예. 이 복지 예산은 좀 적극적인 예산이 좀 있습니다만, SOC 예산은 또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제 지역구 예산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지금 좀 뒤끝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도 이걸 국회 TV를 우연하게 채널 돌리다가 봤는데 정세균 의장에게 강력하게 한나라당이 항의하면서 대치를 했던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어떤 이유입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 여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다.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되어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이제 한때 정해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때 또 자유한국당이 들어오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예. 그게 이제 법인세였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논란이 되면서 잠시 좀 정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법인세가 왜 자유한국당이 많이 들어왔었다 그러면은 부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사실 부결될 수 있었습니까? 네, 숫자로 보면 사실 그렇는데요. 이게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민의당에서 이제 반대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졌더라면 이거 부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또 우리가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과연 국민의당이 반대를 던졌겠느냐. 예. 이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정우택 대표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수정안이 그때 당시에 폐기가 돼버리면 다시 원안이 올라옵니다. 네. 그럼 이 원안마저도 폐기하기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정 대표기가, 그래서 수정안이라도, 통과된 게 다행이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예산안 중에서 핵심이라 그럴까요? 핵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한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결국은 가장 중요했던 게 공무원 증원, 이거 두고 이제 마지막까지 여야가 대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저임금 지원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법인세 인상도 있지만, 네. 역시 이제 마지막까지는 공무원 증원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대결했습니다. 처음에 여당은 내년이죠. 이제 공무원 12,000명 정도, 증원을 해야 된다. 예.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절반만 증원시켜주겠다. 국민의당은 7,000명 또는 한 8,00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판까지 이제 버텼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여당 쪽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1,000명 가량은 줄이겠지만, 예. 이제 뭐 그 이상 어렵다 이러면서 우리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상당히 길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법정 시한까지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당이 합의를 본 국가 공무원 수가 9,475명. 그죠? 네, 9,475명인데. 왜 9,475입니까, 또 하필이면? 네, 이게 참 또 뒷말이 많았습니다. 예. 이게, 협상 초반에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정부안이, 12,221명을 이제 뽑는, 죄송합니다. 뽑는 것이었는데. 네.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1,500명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이게 12,221명도 이게 어떤 공무원 증원이 이만큼 필요해서 뽑는다가 아니라, 네. 정부의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네. 여당이 이렇게 들고 왔던 거고요. 또 이렇게 이제 물러서는 것들도 사실은 왜 물러서는지 설명도 없고, 야당도 깎겠다고는 했지만, 그게 깎는 게 예를 들면 정확한지 누구든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우리가 10,000명은 그래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예. 12,000명을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10,000명 뽑아야 우리가 좀 면은 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한 500명 정도를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8,870명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을, 공무원들을 이제 자리 재배치를 하면 한 10% 정도는 더 깎을 수 있다. 예.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8,870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한 9,000명까지는 우리가 합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자유한국당은 예년에도 우리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7,000명 정도는 증언을 하고 했으니까 7,000명 이상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또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10,000명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9,500명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제 9,500명이 바로 이제 10,000명과 9,000명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9,000명, 민주당이 주장하는 10,000명. 그 사이 9,500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문제가 된 게 국민의당 쪽에서 이건 9,500명이면 이거 반올림하면 또 10,000명 아니냐? 니네들 10,000명 했다고 주장할 거 아니냐? 예. 그럼 50명 더 깎자. 네, 9,450명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가 이만큼 밀렸는데 또 50명 또 깎냐? 너무하다. 예. 이러면서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러면 이제 50명 차인데 딱 반 잘라서 또 25명씩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9,475명으로 최종 이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의가 됐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입장 유보 이러면서 사실상 암묵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물론 이제 국회라는 게 협상이 잘 안 되면 이런 이제 정치적 판단 그리고 이제 합의 정신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공무원 인력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예산안이 429조 정말 가장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상 최고의 예산안 규모였는데 심사하는 과정이 며칠이었죠? 그게 한 16일인가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429조는 한 16일 정도면 충분히 계산하고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예산을 들여다보는 이제 기간도 기간입니다만 이 결정되는 과정이 상당히 과거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서로 이제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위 이제 2+2+2+ 협상 이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야의 3당 원내대표랑 그리고 이제 정책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상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결산위원회도 예결위 간사만 참여하는 예산결산 특위 소소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예산안을 논의를 했는데 이 소소위원회가 바로 이제 비공개였고요. 또 회의록도 남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떤 예산을 주장을 했는지 이게 원래 정부안에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쪽지 예산이 횡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SOC 예산이 정부 원안보다 1조 3천억 원 진짜 슬그머니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참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은 결정 과정에서 좀 논란이 좀 많았죠, 그죠?
네, 이것도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이 됐죠. 예. 지금 인터넷에 이제 맘카페 가보면 예. 지금 여론들이 부글부글 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동수당을 예. 원래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주겠다. 예. 이렇게 아동수당이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준다는 거였는데요. 예. 일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만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급 시기가 7월이 아니라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4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예. 이거 여당한테만 좋은 거 아니냐. 우리 못 주겠다. 9월로 미뤄라.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달이 밀려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초연금도 원래는 내년 4월부터 이제 기준액을 네.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했는데 네. 이것도 4월에 하면 지방선거랑 겹치니까 안 된다. 미뤄라.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콜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복지 지원이 이 선거라는 이유 때문에 예. 뒤로 이제 밀려버렸는데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아동수당은 각 가정이 20만 원은 이제 덜 받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기초연금도 또 그렇죠. 5개월 연기됐으니까 못 받는 건데 예. 이거 복지라는 게 그냥 우리가 국민들한테 퍼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네. 이렇게도 되느냐 지금 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아까 쪽지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쪽지 중에서 가장 좀 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뭐 회자되고 가장 심했다는 말을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한 비행장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 이 쪽지 예산이 횡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잡지는 않았는데 또 지역의 입장으로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필요하다 이런 예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KTX 2단계 호남선 같은 경우도 이걸 바로 이제 선을 직선으로 가느냐, 약간 무한으로 둘러서 가느냐. 그렇죠. 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가능한 한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예. 또 지역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 KTX가 들어오면 좋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의 또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중앙지 혹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는 약간 국민들한테 야단을 맞더라도 네. 일단 지역에서는 큰 환영을 받다 보니까 예. 이런 이제 쪽지 예산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예. 뭐, 무한 비행장 경유하는 게 지금 무한 비행장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없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그렇지만 또 미래 시점에서는 또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당장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전 국민의 이해관계와 견주어서 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다, 그죠?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아깝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좀 더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면 네.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네. 정말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한 예산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첫 출범의 예산으로서 통과가 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기대해도 네.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항상 예산이라는 게 100% 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제 통과는 뭐 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네. 아마 지금 정부 자체적으로는 그래도 그냥 선방했다. 예. 지금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이번 예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음번 예산, 그 다음번 네. 예산 이제 일들이 많으니까 예. 뭐 좀 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특히나 이제 내년에 이렇게 투입된 예산들이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에 따라 가지고 네. 또 여론들이 또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야, 429조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이 팟캐스트에서는 곽수정이라고 검색하시면 방송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검색 통해서 다시 확인 가능하시고요. 많이 문자들 보내주시는데요.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도 주시고 제가 일일이 답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